부채와 자본입니다. 페이지 6. 자, 부채는 역시 무슨 부채와? 유동부채와. 그리고 자, 유동부채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는 다 유동부채다. 앞에서 배웠던 거 싸그리 다 유동부채에 뭐 있느냐? 유동부채에 있는 종류 아시면 돼요. 자, 장기가 들어가는 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장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장기 차입금, 장기 세입 채무 네, 장기가 들어가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하나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 되는데 말하면 동성장기 앞에서 했나요? 안 했죠. 부동성장기 하겠습니다. 얘는 예요. 일단 유동이란 말이 앞에 있죠. 맞나요? 자, 얘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원래 이것이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1급 다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현금을 차입했어요. 근데 언제 갚게 됐느냐? 3년 뒤에 갚게 됐습니다. 최초에 분기했을 때는 차입 현금 뭐 1,000만 원, 대신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라고 회계처리.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내년에 갚아줘야 돼. 장기 차입금이 아니겠죠? 장기 차입금 없어지고 차입이라서 장기 차입금 없어지고 대신에 단기 차입금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다? 성장기라고. 아십니까?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성장기 부채라는 게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는 게 사채. 사채는 뭐냐면 사채는 비동부채 중에서 사채를 앞에서 단기 매매증권 단원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사채를 구입할 때 사채를 사오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사채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해 준다는 것은 일반 회사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채권을이라는 종류를 만들어요. 그럼 일반 대중들이 그 채권을 사는 이유는 왜 산다고요? 시장보다 밖에 있는 것보다 은행보다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줄 거야. 이 사채권을 만들어서 여러분은 파는 거지. 그럼 판다는 개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돈을 100만 원 빌리고 사채권 채권 100만 원짜리를 주는 거야. 이걸 사채를 발행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만다고요? 돈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빌리 사채를 하겠습니다. 자, 또 있는 게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뭐냐 하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금 회사 내에 이런 거 퇴직금 자 개념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실제로 사람들 퇴직금을 주는 건 언제 줍니까? 퇴직할 때. 우리 회사에 하시는 분이 언제 퇴직할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사람한테 물어봐. 회사에 오늘 입사하셨어. 언제 퇴직하실 거예요? 까지 하고 사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1년 뒤에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 퇴직 비유가 아니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사람 마음을 해주고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만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되는 만큼 퇴직금을 줘야겠죠.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돈을 지급하진 않잖아. 맞아요. 그때는 회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차별의 퇴직급여라는 비유하고 대별에는 퇴직급여라는 비유를 회계 처리를 했다가 이분이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퇴직금을 없어지고 되면 일단은 퇴직금 정부세를 뭐라고요? 동부라는 정도다. 퇴직금 뭐라고요? 그 외에 딴 거 나오겠습니까? 임대보증금 나와 있나요? 임대보증. 임차보증과 반대입니다. 임대보증. 내가 여유되는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받아요. 그럼 집세를 받은 건 말한다? 임대료. 보증금 받은 건 말한다? 임대보증. 나중에 돌려줘야겠죠? 네,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은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본은 개인 기업에 대한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뭐 복잡하고 이런 거요. 나중에 우리가 이 단원 끝나고 나면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은 따라하면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에서요. 자, 처음에 원시 출자시.
원시 출자라는 얘기는 최초로 출자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별의 현금 등이라고 봅니다. 왜 현금 등이라 분개해요? 우리가 앞에 기초 분개해봤죠? 기초 분개할 때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 100만 원, 상품 200만 원, 건물 30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하다. 이게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출자해서 영업을 현금 등. 레벨을 뭐로 처리한다고요? 4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했습니다. 아, 내용. 자, 추가 출자합니다. 추가로 출자한다는 얘기 뭐냐 하면 장사를 하던 도중에 회사 형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사장님 회사에 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사장님이 어떻게 한다? 집에 가서 돈을 더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한다? 추가 출자라 얘기해요.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역시 차압에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등이 들어오겠죠. 현금 등이 들어올 것이고 레벨을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적으로 증자라 그랬죠. 증자라 얘기하는데 증자는 1년에 10번 하든지 2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증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뭐냐? 회사의 돈을 사장님이 갖고 가는 거는 그런 엄격히 얘기하면 감자라 얘기해요. 앞으로 감소시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기업인데 개인기업에서 사장님이 그 안에 자기 돈을 들고 가. 원래는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된다고. 상법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이거를 돈을 유출할 수 있도록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사원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돈을 갖고 가시는 건 감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산시에 한 번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가지 마세요. 사장님이. 사회몽이야. 자 이렇게 사장님이 뭐냐 하면 인출해 갑니다. 인출이라는 얘기는 회사 돈을 사장님이 빼가는 걸 인출이라 얘기해요. 그럼 기중에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변에 뭐가 없습니다? 현금 등이 나오겠죠. 하변에는 원래는 뭐가 줄어드는 겁니까?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줄어든다고 적으면 원래 안 된다고. 자본이 줄어. 그래서 얘를 뭐라 하면 뭐 한다고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든 인출이라고 회계 처리. 나요? 이래 처리해놨다가 결산시가 됩니다. 기말 결산 시에 인출금을 정리합니다. 인출금을 정리하면 기말 결산 시에 있던 인출금을 다 싸그리 다 모아서 이 인출금을 없애버린 거죠. 레벨 뭔다고요? 인출이 올 거고. 다음에 정리할 때 뭘로 정리하냐고요? 자본도 정리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사인이 돈 들고 가면 그 자본금을 처리하는데 원래 자본금 적으면 안 되니까 인출금 해놨다가 결산 시에 한꺼번에 인출금 자본금. 여기 주의할 점. 그게 사장님이 돈을 빼가는 거를 우리가 인출. 그런데 제가 현금 등이라 적었잖아요. 맞죠? 현금 등이 적었는데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 복잡할 수 있느냐? 현금을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뭐 하는 거? 팔아먹는 상품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상품을 들고 갈 때는 뭘로 봐야 될까요? 사장님이 상품을 들고 가면 이걸 금액을 뭘로 봐야 될까? 매가로 봐야 될까? 원가로 봐야 될까? 원가로 들어가겠지.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장님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다가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했어. 근데 이걸 회사에 넣는 게 정상이잖아. 사장님이 외상 매출금 회수했고 지가 써버렸잖아요. 그럼 뭐라 분개해야 될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인정합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돈을 빌렸어. 야, 돈 빌려줘. 얼마요? 100만 원 빌려줘. 거래처에 가서 돈을 빌린 거야. 빌려놓고 난 뒤에 회사에 전화한다. 전화해서 우리 사무부 역시 일본 때 전화해서 송구나 내가 어디 땡땡 상황한테 돈 100만 원 빌려서 계속 갚아줘야 내 개인적으로 갚아주잖아요. 회사 돈을 갚아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는 갑자기 뭐가 생긴다 대변에 단기 차익금이 차익이 뭐라 치는다고요? 인출.
방법이 현금 등이라 적어놨지만 현금이 아니고 뭐가 올 수도 있고 상품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고 외상 매출금이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고 단기 차입금이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출금 회계 처리는 조금 더. 기말 결산 시에 단기 순이익을 구했어요. 순이익 계상 시. 계상이라는 얘기는 계상이라는 얘기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기말 결산 시에 단기 순이익을 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은 원래 어디서 그러냐면 손익이라는 집합계정이 무슨 계정요? 손익이라는 집합계정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산을 할 때 수익과 비용을 마감할 때 이 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손익은 손익계산서가 똑같아요. 손익계산서 차변에 뭐가 있습니까? 비용. 대변에 뭐가 있어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합니까? 단기 순이익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손익이라는 집합계정을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하냐면 얘를 자본금이라고 마감합니다. 자본금. 그럼 자본금을 마감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대체분기를 해봅시다. 대체분기라면 분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하변에 뭐가 온다고요? 하변에 손익이 와요. 대변에 뭐 온다고요? 대변에 자본금. 자, 이 손익 대체분기를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순수한 내도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순수한 내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자본금이 증가하려고 하면 어디로 변화해야 돼요? 대변에. 대변에 자본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뭐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을 계상한다. 계상식 구해낸다면 자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자본금 원래 얼마 있다? 대변에 있어요. 이 자본이 줄어들면 어느 변 온다? 하변에 자본금. 대변 뭐라고요? 손익.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하니 저는 말하는지. 자, 그럼 일단은 내용 보시면 이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공식을 하나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소의 자본에서 추가로 출자하면 자본이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플러스 추가 출자했는 거. 추가로 출자했는 거. 이 중에 인출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인출해갔다는 게 회사 돈 빼갔다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플러스 단기 순이익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뒷말의 자본이 나온다. 살이 좀 많이 붙었죠. 우리가 앞에서는 뭐 했습니까? 앞에서 이때까지 처음 볼 때는 기초 자본에서 뭐가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뒷말 자본이 증가하더라. 요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단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이 조금 이게 공식하게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해 못 하시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설명했는 게 페이지 69페이지 내용을 전반적인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를 현금 등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현금이 올 수도 있고 상품이 올 수도 있고 까지 올 수 있으니까 현금 기타 등이라고 현금 나오면 다 현금. 페이지 70요. 개인기업의 세금.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기업주의 세금, 기업주 부담의 세금이었습니다. 자, 개인기업에서 기업주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와 소득가를 주민 때는 기업주의 부담이므로 회사에서 대신해 주면 뭐 된다고요? 인출. 자, 기업 부담의 세금.
기업 부담의 세금이라는 얘기는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상호세비, 적시세비, 협회비, 조합비 나옵니까? 얘들은 뭐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앞에 비웠네요. 그냥.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가에 포함시켰. 원가에 가산해. 동원이 부담하는 원천세는 근로소득세는 뭐로 처리했습니까? 예수금. 맞나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한번 그래서 이 분계를 지금 제하고 바로 그냥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복수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바로 분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주가 100만 원 상품 50만 원 출자해서 이업을 취하다. 단기 차익금 10만 원 포함. 현금 100만 원 있습니까? 사업에 뭐라 분계한다고요? 현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얘가 다가 아니죠. 더 있다고요? 상품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본. 자, 이 돈이 다 내 돈이면 대외 자본금에서 150만 원 적으면 되겠죠? 자본금 150만 원 아니야. 다 내 돈 아니야. 뭐가 있다고요? 단기 차익금 1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외는 뭐로 적어야 돼요? 단기 차익금 빌린 돈 있어요. 얼마? 10만 원. 그러면 이 중에서 순수한 내 돈인 자본금은 얼마? 140만 원. 이 분계가 나중에 뒷가서 헷갈리시나 봐요. 계좌 T, 얘를 T자 계정 하나 딱 맞고 그 그림 뭡니까? 재무상태. 재무상태표의 차별에 현금 100만 원, 상품 대별에 단기차 부채가 10만 원. 자본금 얼마? 똑같아. 처음 시작할 때. 기업주가 판매용 상품 원래 가격 30만 원짜리, 시중 가격은 40만 원짜리.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다. 회사 입장에서 뭐가 없어진 거다? 상품이 없어. 대별의 상품 얼마짜리? 사장님이 쓴 원가로 줘야. 사업에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인출. 사장님이 돈 내가든지 상품 내가든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써요. 세 번째.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을 납부하면 현금이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어느 변에? 네 변에. 현금 얼마?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세 누가 내야 된다고? 사장님이 내야 된다고. 인출. 사람이 뺏을 다 했어요. 알았어. 자, 다음 4번인가요? 자, 4번. 기업협회비 1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10. 구역협회비 뭐로 처리할까요? 세금과 공과. 이건 공과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 10. 나중에 회사 생활 해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돈 많습니다. 협회비, 대비. 자, 다음 5번입니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비 등록세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20.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자, 건물로 회계처리. 자,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36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 납부했습니다. 대별의 현금 얼마? 36. 다음에 뭐라 할까요?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뭐라 한다고요? 예수.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듣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한번 들었다가 잊어버리시고 뒤에 가서 주식 자본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알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회사의 자본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듣고 난 뒤에 머릿속에서 집어넣기가 조금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이란 것은 분류가 달라져요. 주식회사의 자본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자본금과 네,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다음에 자본조정항목과 마지막으로 기타 포괄 손익. 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본은 크게 5가지 다시 구분. 회사에서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가면 1급 범위에는 무조건 갑니다. 하고 2급 범위에서도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이 안간히 나올 때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하고. 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식회사 법인으로 있는 것은 주식회사는 개인회사 제일 큰 차이점은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땡땡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회사를 뭐가 본다고요? 부터 이 애들을 뭐라 한다? 법인이라 불러요. 안 붙은 걸 우리 뭐라 본다? 개인이라고 불러요.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자본금은 뭘 갖고 자본금이라고 하느냐? 발행했는 주식,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단가. 액면이라는 것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했죠.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단가를 곱했는 거를 우리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 합니다. 얘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가도 외우라고 저.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뭐라고요?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단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는 뭐냐? 자본잉여. 잉여란 얘기는 남아있다는 얘기. 남아도는. 자본의 거래에서 회사 내에 남아있는 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장사를 잘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와의 자본거래에서 회사 내에 돈이 남아도는 다 자본잉여금이라 하거든요. 이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말이 뭐냐면 자, 자체가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됐다. 돈을 더 받았다는 말이냐?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대별의 자본금 5천원. 차액 현금은 7천원 받은 거야. 돈을 더 받은 거지. 그러면 2천원 더 받은 거잖아요. 이 더 받은 건 내가 장사 잘해서 더 받은 건 아니죠. 맞습니까? 프로한테 더 받은 거죠. 이 돈을 뭐 한다?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처리를 나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자, 두 번째 감자 차익이라고 했어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말한다? 증자.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한다? 감자. 그럼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자, 우리 회사가 곧 망해요. 곧 망해서 우리 회사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한테 이걸 사오는 거지. 사와서 이걸 소각해버린다는 얘기. 자, 이걸 감자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식을 발행해 줄 때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다음에 뭐 준다고요?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4천원 현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없애버립니다. 다음에는 뭐가 줄는다고요? 자본금 5천원. 대비에 현금 얼마 준다고요? 4천원만 주는 거예요. 1,000원 덜 준 거죠. 어떻게 돈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장사에 돈 번 게 아니라고. 그럼 1,000원만큼 벌어쳐야 된다고요? 감자 차익이라고. 감자 차익.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돈을 적게 한테 감자 차익. 자,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자기 주식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이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산 걸 자기 주식을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뭐라 부른다고요? 자기 주식. 단기 매매증권 아니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 샀는데 이걸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같으면 이거를 이거 나중에 팔아먹고 돈 벌었다는 얘기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볼 것 같으면 회사들 장사 안 합니다. 회사 주식 올릴 생각만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신제품이 나와요. 이 신제품이 나오면 아주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유유자금으로 다 뭡니까? 우리 회사 주식 사놨다가 한 달 뒤에 발표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팔면 누가 사요? 라는 거지. 우리 주식들이 좋아할까요? 하겠지 당연히. 내가 그 주식을 안 샀으면 싼 값에 자기들 살 수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고 사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회사가 왜 우리 회사 주식을 왜 사느냐? 자기 방어권이라든지 갑자기 악성 루머 같은 것 때문에 우리 회사 주가가 막 떨어. 그러면 우리 회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리 주식 그렇게 구입하는 걸 자기 주식을 합니다. 사놨다가 팔고 나한테 돈 벌었으면 간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그건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는 뭐라고요? 자본 잉. 그럼 자본 잉여금 얘대로 모아서 많은데요. 나는 모아서 만약하면 나중에 결손금을 보전한다. 결손금을 보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본에 자본금에 전입할 때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몰랐더라도 그런 게 있고요. 이익 잉여금은 뭐냐 하면 단기 순이익이 생긴 걸 회사 내에 모아둔 걸 그건 진짜 장사에서 번 돈이죠. 장사에 번 돈을 모으는 거를 이익 잉여금 하는데 요 안에 뭐냐 하면 이익 준비금, 기타 법정금, 임의 적립금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2월 시켜요. 2월 이익 다음해로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들이 각 항목보다 내용이 쫙 다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익 준비금이 있어요. 자, 이익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익 준비금은 제1법정 매기 결산 시 단기 순이익의 배당액주에서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배당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까지 적립되는 이익준비금 제1법정 적립금으로서 매기 결산 시 단기 순의 배당액주에서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까지 적립되는 적립금이에요. 잘 모르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외에 있는 게 뭐 기타 법정 적립금 아래도 항목도 또 있습니다. 재무구조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이 있고요. 밑에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임의적립금이 적극 항목들 한 10개쯤 나요. 남는 거는 이월시키는데 이걸 외울 수 있다 못 외운다? 못 외워요.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째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고. 그러면 뭐 생각하느냐? 이익준비금, 금전 배당액. 들한테 돈 벌면 배당해 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금전 배당액의 얼마 이상?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모아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익준비.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있으면 자본 조정. 자본 조정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 주식을 사와서 팔아서 돈 벌면 말다 자기 주식 있죠. 자기 주식을 사오면 이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 사면 돈 주고 사올 거 아니야. 대배 현금 차별에 자기 주식 하면 자기 주식도 자본 항목이거든요. 근데 어느 변부터 와요? 차변부터. 이거는 자본 조정 항목에서 마이너스 돼. 항목이 한 20개쯤 있습니다. 플러스 되는 항목. 그러니까 자본 조정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는데 플러스 되는 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항목이 있다. 이 계정 과목이 어느 부분부터 나타나면 하변부터 나타나면 자본의 마이너스 되는 항목. 대부터 나타나면 플러스 되는 항목. 이런 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뭐냐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 어제 배우셨죠? 잠깐 들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하고 생긴 손실이나 이익. 매도 가능 증권 우리가 투자자산 항목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었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하면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닐 때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에 팔지 않을 거란 얘기야. 단기에 안 팔 건데 얘를 뭐 한다고요?
평가했다 해서 단기의 수익이나 단기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목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과목인데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라는 만 나중에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린 이유는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시죠. 한번 왜냐면 자 모든 게 그래요. 한번 들어봤는 것 같아. 이거하고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정도 하고 이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이유는 한번 듣고 얘는 써놓고 나는데 공부하실 필요 없다. 알았죠? 뒤에 가면 어차피 또 가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이